미넨 1에서 5패배 역사상 최악의 대참사 나왔다. 철기둥 김민재 축구 인생 최악의 날. 극대노한 노이어. 미넨 vs 프랑크푸르트. 바이에른 미넨 최악의 경기였다. 2주 만에 돌아온 김민재. 27. 또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미넨은 9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치방크 파크에서 열린 2023의 2024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에서 5로 대패했다. 올 시즌 첫 패배이자 시즌 최다 실점이었다. 2위 미넨은 10승 2무 1패. 승점 32점에 머무르며 선두 레버쿠젠, 승점 35점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레버쿠젠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선두에 오를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공식전 5경기 무승, 1무 4패를 끊어내며 부진에서 탈출했다. 순위는 5승 6무 3패, 승점 21점으로 7위가 됐다. 미넨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해리 케인, 리로이 자네 에릭 막심 추포모팅 킹슬리 코망, 레온 고레츠카 요주아 키미리,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누엘 노이어가 선발로 나섰다. 김민재가 2주 만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쾰른전에서 상대 공격수와 충돌 후 바닥에 떨어지면서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코펜하겐전에서 휴식을 취했다. 당시 미넨은 김민재 대신 고레츠카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다. 여기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휴식이 길어졌다. 미넨은 지난 2일 우니온 베를린과 홈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엄청난 폭설로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우니온전은 내년 1월 24일로 미뤄졌다. 그 덕분에 김민재는 강제로 일주일을 더 푹 쉬게 됐다. 프랑크푸르트는 3-4의 3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얀스가르 크나우프 오마르 마르무시 마리오 괴체, 에릭 예빈베 파레스 차이비 위골 아르손 아우렐리오 부타, 윌리안 파초 로빈 코흐 투타, 케빈 트랍이 선발 명단을 꾸렸다. 올 시즌 미넨 최악의 경기였다. 미넨은 전반 12분 만에 실점하며 끌려갔다. 전반 12분 마즈라위가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 실수를 저질렀고 이어진 차이비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왔다. 마르무시가 흘러나온 공을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로도 실점이 계속됐다. 전반 31분 김민재가 우측면에서 크나우프의 역습을 막으려다가 공을 더듬으며 패스를 허용했다. 미넨 수비가 3명이나 있었음에도 에빈베에게 뚫리며 추가골을 내줬다. 미넨은 전반에만 3골을 얻어맞았다. 전반 36분 키미히가 후방에서 패스 실수를 저질렀다. 공을 끊어낸 나르소는 그대로 공을 몰고 올라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미넨이 한 골 따라잡았다. 전반 43분 키미히가 자네의 패스를 받아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로 만회골을 터뜨렸다. 는 전반을 1에서 3으로 마무리했다. 올 시즌 첫 전반 3실점이었다. 후반에도 악몽은 계속됐다. 특히 우측 수비에 구멍이 났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즈라위와 데이비스를 빼고 콜라트 라이머, 라파엘 게레이로를 투입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우측 센터백 우파메카노도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미넨은 후반 시작 4분 만에 또 실점했다. 우파메카노가 무리한 질주를 시도하다 공을 뺏기면서 역습을 허용했다. 차이비가 그대로 치고 올라간 뒤 박스 안으로 뛰어드는 에빈베에게 패스했고 에빈베가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터뜨렸다. 프랑크푸르트가 5번째 골까지 뽑아냈다. 후반 15분 괴체가 내준 패스를 마르무시가 돌려놨다. 이를 크나우프가 뛰어들며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처음엔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득점으로 인정됐다. 우측 수비수 라이머가 수비 라인을 맞추지 못했다. 김민재가 아니었다면 더 실점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빠른 발을 자랑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넓은 뒷공간을 커버했다. 우파메카노가 실수가 이어지긴 했지만 6번째 실점까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기는 미넨의 충격적인 1에서 5패배로 막을 내렸다. 오랜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걸까?
푹 쉬고 돌아온 김민재도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이날 그는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93%, 120분에 112, 태클 1회, 가로채기 2회, 소유권 회복 11회, 드리블 돌파 허용 1회, 공중볼 경합 승률 100%, 3분의 3, 반칙 2회 등을 기록했지만 실점 장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른 시간 받은 경고가 경기 내내 발목을 잡았다. 김민재는 전반 23분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 역습을 막으려다가 반칙을 저질렀다. 뚫렸다면 바로 넓은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에 곧바로 옐로카드가 나왔다. 이후 김민재는 경고를 의식한 듯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수비하며 빈틈을 보였다. 평점도 대체로 낮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mov은 김민재에게 평점 5.4점을 줬다.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낮은 점수였다. 소파스코어는 6.2점, 후스코어드닷컴은 5.9점을 부여했다. 독일 아벤트 차이퉁 역시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와 싸움에서 너무 조심스러웠다 라며 평점 5점을 줬다. 독일에서는 평점 1점이 최고점, 평점 5점이 최하점이다. 매체는 김민재는 2주간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복귀는 전혀 순조롭지 않았다. 전반 23분 경고를 받은 뒤 크나우프와 대결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안일했다. 몇 미터나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미넨 선수들 대부분 평점 5점을 피하지 못했다. 아벤트 차이퉁은 수문장 노이어와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키미히, 고레츠카, 추포모팅, 라파엘 게레이루에게도 5점을 줬다. 심지어 전반 내내 호러쇼를 펼친 마즈라위는 평점 6점을 받았다. 사실상 마이너스 점수인 셈, 아벤트자이퉁은 전반전의 불안 요소였다. 부정확한 패스와 소유권 헌납이 너무 많았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도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다. 안전한 수비도 경기 영향력도 전혀 없었다. 하프타임에 라이머와 교체됐는데 너무나 늦었다. 라고 호평을 내렸다. 우파메카노 역시 쓴소리를 들었다. 매체는 에빈베가 추가골을 터뜨리는 장면을 관중처럼 바라만 봤다. 데이비스에게만 의지했고 이미 너무 늦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라르손에게 너무 쉽게 패배했다. 이후로도 너무 소극적이었다. 라고 비판했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긍정적인 점이 별로 없다. 지는 게 맞는 경기였다.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와 맹렬함은 오늘 분명히 부족했다. 라며 우린 이런 상황과 50%의 가능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일찌감치 선제골을 내줬고 의도했던 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공정하다. 비판적으로 경기를 분석하겠다. 경기는 계속된다. 라고 말했다. 토마스 밀러는 어떤 말도 필요 없다. 처음 30분 동안 프랑크푸르트가 우리를 괴롭혔다. 라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 바로 반응해야 한다. 아픈 부분을 피해선 안 된다. 우리는 정신력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뮌헨의 다음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뮌헨은 오는 13일 UCL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기 위해 맨유 원정을 떠난다.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한 만큼 큰 힘을 쏟아야 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이번 대패의 충격을 털어내려면 승리가 필요하게 됐다. 너희가 없었으면 트래블은 불가능했어. 펩, 떠난 제자들에게 감사 메시지. 2022에서 23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오랜 수건이었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달성했다. 엘링 홀란드를 데려오며 마지막 퍼즐을 맞춘 맨시티는 UCL에서 순탄한 여정을 보내며 목표를 이뤄냈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등 강호들을 차례대로 만났지만 목표가 뚜렷했던 맨시티 선수들을 꺾기란 쉽지 않았다. 빅2를 들어올린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PL와 잉글랜드 FA컵까지 재패하며 1998에서 9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후 잉글랜드 팀으로는 두 번째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됐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이후 맨시티는 변화를 겪었다.
커리어 말년에 다가선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적을 택한 것. 빈도안과 마레즈가 대표적인 선수였다. 빈도안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마레즈는 사우디의 러브콜을 받아 유럽 생활을 청산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두 선수가 팀에 남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끼는 제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맨시티 소식을 전하는 시티 레포트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나는 빈도안이 여기에 남기를 바랐다. 마레즈 역시 여기에 남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도전이든 가족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떠나기를 원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업적은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맨시티를 떠난 두 선수, 각자의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빈도안은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20경기에서 한 골 5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리그의 스타일은 달랐지만 빈도안에게 적응기는 필요 없었다. 유럽에서 최고의 윙어였던 마레즈에게 사우디 무대는 좁디 좁았다. 알 아흘리에서 가브리 베이가, 알랑 생막시맹, 프랑크 캐시에, 호베르투 피르미노 등과 호흡을 맞추며 컵대회 포함 17경기 7골 7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